안녕하세요. 제2회 위더스 관악장애인권영화제 감독과에 대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한쪽으로 치우친 배려가 아닌 서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소재를 다룬 영화 여우와 두루미 영화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우와 두루미 양준서 감독님과 주연 배우 서원희 배우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2,000명에서 3,000명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관객들의 질문을 직접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쿡쿡쿡 드릴 테니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소개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우와 두루미 감독을 맡은 양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나루 역을 맡은 서원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아통 역을 맡은 이민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여우와 두루미 영화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그 영화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촬영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계기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연극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걸 좀 좋아해서 나도 저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감독님한테 저도 영화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중간에 인대레인저라는 작품에서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게 결과물로 나온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고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아, 혹시 감독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연극도 했었어요. 연극도 연출하고 배우로 출연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영상물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비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권일군이 이제 수업에 이제 소강 학습자로 들어왔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냐는 학생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만든 영화들이 대부분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간 영상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웅이 되고 싶다. 장애인 영웅이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동화라는 것 자체가 좀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소재잖아요. 네. 그리고 동화로 풀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사실 여우와 두루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갈등들이 나오는 동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얘기를 여기랑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도 되게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됐죠. 그랬을 때 이 여우와 두루미를 어떻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지 요거는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여우와 두루미는 한 문장으로 이런 영화다. 땡땡이다. 네. 여우와 두루미는 땡땡이다. 땡땡이다. 전쟁입니다. 전쟁이다. 전쟁이다. 혹시 왜 전쟁일까요? 이게 작품에서 나루와 주식이 서로 이제 초대를 하면서 이런 자기가 잘하는 거 상대가 못하는 거를 서로 이제 해가면서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여우와 두루미 부제가 초대 전쟁이잖아요. 그거에 걸맞게 전쟁이다 표현을 해주셨고요. 혹시 감독님은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요? 저는 배려다라고 얘기해요. 배려다. 전쟁과 배려.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를 못한 거에 대해서 시작이 된 거다 보니까 그냥 저는 여우와 두루미 동화 자체도 마찬가지로 배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배려를 못하는 부분도 나오고 네.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는 부분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여러 장면들 중에 나한테 조금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이 혹시 있으실까요?
나루가 좀 젓가락으로 혼자만을 죽으려고 하는 네. 그 장면, 그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자르고 풀로 이렇게 맞아요.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답답함을 관객들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혼자만을 집는 그 순간에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빨리 집을 거면 집고 먹을 거면 먹고 넘어갈 거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답답함이 딱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혹시 양준서 감독님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또 있으실까요? 사실 편집하면서 웃은 적이 별로 많이 없는데 현우시 터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 장면이 두 사람이 널 초대할게 하고 분노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이 어떤 그런 분노가 정말 진정성 있게 느껴져서 너무 웃겼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에서 가장 전쟁의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의 그쵸. 시작인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배우님들의 연기가 되게 상당하시더라고요. 혹시 연기 연습을 따로 하신 건가요? 따로 그렇게 연기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풀풀이나 평소 하던 대로 했지만 내 연기는 이 정도다. 네. 그럼 다른 촬영하면서 힘들거나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은 혹시 있으실지 두 분 다. 나로 너를 초대할게 이게 제가 호흡이 좀 짧아갖고 이걸 길게 하는 게 좀 힘들어갖고 몇 번 다시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이 영화에 약간 전환점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전화를 해서 너를 초대할게 막 이러는데 그 분노가 영화를 이렇게 찍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다른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힘들었던 점이나? 저는 사실 여기서 어려움이 있을 줄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게 장애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나루가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비장애인이 그 주시기가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장애인 입장에서 불편한 걸 찾는 건 굉장히 쉬웠어요. 비장애인 입장에서 그러면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를 찾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뭐가 불편하지? 불편함을 항상 감수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죠. 그런 시절들. 나루님이 주식을 초대했을 때 네네. 어떤 거를 할까 했을 때가 조금 어려움이 그쵸, 있었다는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짜파게티에 그릇을 주지 않는다거나 맞아요. 전동휠 체어를 할 때 사람한테 돌진을 한다거나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된 거군요. 맞아요. 그럼 저희가 약간 힘든 점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할 때 진짜 웃겼다. 너무 재밌었다. 하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 짜장면을 먹는 장면인데 일부러 입에다가 덕지덕지 묻히라고 했어요. 네. 되게 정말 다급하게 막 이렇게 먹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그 연기도 연기인데 정말 리얼하게 잘 현장에서도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웃겼어가지고 사실 그때 많이 좀 웃었어요. 자연스러운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 얄미움이 그 몸에 배어 있어요. 제 마음에 네. 너무 얄미워서 맞아요. 두 분이서 그렇게 해맑게 웃는데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얄밉다. 맞아요. 제기 차기할 때 그 주식은 엄청 열심히 막 50개 이렇게 하는데 나루는 이제 발에 한 번 갖다 대고 끝. 네. 이게 되게 좀 재밌었어요. 촬영할 때. 황홀한 게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분도 못 차는데 네. 편집으로 만든 겁니다. 촬영에서 잘 차는 부분만 4개 차고 끊고 10개부터 시작해서 끊고 그래서 50개를 만들었습니다. 편집의 기술로 만든 제기차기의 왕이 네, 그쵸. 나오신 거군요. 나론이나 아니면 숨은 곳곳에 카메오 분들도 굉장히 네. 짧게 나오지만 그렇지만 되게 임팩트가 강했는데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된 이유나 뭐 아니면은 이거는 웃기려고 그랬다라는 의도가 있는 건가요? 좀 장애인도 코미디를 잘할 수 있어, 재미있는 영화를 많이 찍을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게 항상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웃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해요. 사실 그 배달원도 제 다음 영화에도 배달원으로 나와요.
이 드라마에서는 두 명이 좀 주 배역이 있다면 또 다른 역할 중에서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곳곳에 저희가 배치를 한 거고, 장애인분들이 많은 어떤 그런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의 분위기가 되는 어떤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배우님과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네네. 이런 배려 혹은 좀 불평등한 관계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혹시 생활 속에서 있으셨는지.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저보고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잡고 예수 그거 안 해요. 이렇게 생겨. 그래갖고 한 10분 동안 붙잡혀봐 이러고 있었고, 어떤 분은 저한테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10,000원 이렇게. 그래서 바로 좀 기분이 좀 나빠갖고 그거 기부통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장애인은 조금 이렇게 불쌍해.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가난할 것이다, 네. 불쌍할 것이다,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편견이 깔려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 네. 같은데, 약간 이런 여우와 두루미 같이 우리의 관계는 한 명이 배려하거나 한쪽이 배려하는 관계가 아니라 맞아요. 사람과 사람이라면 서로 배려해야 네. 하는 거야. 요게 조금 잘 퍼지게 된다면 그런 네. 행동들은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 정확히 의도한 대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되게 뿌듯합니다. 비전이만 장애인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도 편견이거든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살아가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시작 지점은 다를 수 있고 서로 이제 이런 불편 지점들은 있을 수 있는데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회 인식은 사실은 장애인을 바라볼 때 동정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커요. 이 동정과 배려의 차이가 사실은 어떤 관점이냐의 차이거든요. 내 입장에서 판단을 할 것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을 할 것인지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우와 두루미 같은 경우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동생이 장애가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동생은 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씻겨줘야 돼. 불쌍하니까. 힘들 테니까 내가 씻겨줄 거야. 이거랑 키가 작으니까 샤워기를 바닥에 두고 나가야 되겠다. 랑 굉장히 저는 같은 상황에도 다른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네. 덧붙여서 혹시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장애인도 이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나하고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장애 인식이라든가 영화나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저는 영화 장면 중에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한 번씩 그 센터장님한테 네. 찾아가서 내가 친구랑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고민 상담을 하고 방법은 안 알려준단 말이죠. 속닥속닥 맞아요. 하고 끝나는데 저는 그 속닥속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센터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속닥속닥 할 것 같다. 서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이제 깨닫는 거죠. 이래서는 친구 관계가 멀어지고 아예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센터장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으로 공통 관심사를 찾아서 이제 먼저 다가가고 이제 같이 할 걸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은 어떻게 얘기해 주실 것 같으세요? 축구 게임도 대결 구도로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안에서는 같은 팀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얘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갈 수 있는 거, 같이 이길 수 있는 거, 함께해서 협동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제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이 센터장이시라면은 거기는 갈등이 없는 센터장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또 사람 사는 곳은 또 갈등 있고 화해를 하고 약간 서로 그럴 수 있는 관계면 네.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사이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두 분이서 같이 이번에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아이고 여기에서 또 이구동성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영화를 만든다면 같이 만든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 대답하시면 된다. 하나, 둘, 셋. 한다! 오! 그 혹시 한다고 하면은 하신다고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감독님하고 이렇게 같이 영화하고 촬영하고 대본 짜고 하면은 되게 재밌고 그리고 뭔가 되게 같이 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막 뿌듯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이거 내가 나오는 거야 이러고 좀 어깨도 올라가고 그래서 너무 같이 하는 게 재밌어요. 감독님은 주연 배우나 네네. 배우로 또 다시 그럼요. 수건이 배우님을 그렇지만 딱 보면 그냥 배우의 어떤 그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연기를 잘 해주기도 하고 작업하기도 재밌고 요구하는 대로 잘 해주니까. 두 분 아주 흐뭇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하나 더 해볼게요.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우리는 소통이 잘 됐다.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맞다! 오, 소통이 잘 되는 두 분의 비결이 있을까요? 지금 건희 씨가 갖고 있는 성향이랑 저의 성향이 너무 잘 맞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근로 지원을 했었어요. 건희 씨의 근로 지원을 원래 했었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관계가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친형제 같은 느낌? 너무 편하게 서슴없이 얘기하고 이런 사이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요? 나만 잠깐 귀 막고 있었어요. 잠깐 나가 계셨는데. 근로 지원인을 했었는데 옆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의견을 제가 내면은 이제 뭐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 진짜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이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여우와 두루미라는 영화가 사람들이 봤을 때 나중에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서슴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몸이 불편한 것 뿐이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도 사실은 장애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떤 장애인분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봐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돼 있대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곳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면 난 유럽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라고 했더니 거기는 그냥 시선 자체가 너무 그냥 뭐 동정의 시선이 없대요. 그냥 배려가 몸에 배어 있고 뭐 그냥 그냥 도와줄 거 없냐, 뭐 그거를 와서 우리나라처럼 불쌍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힘들어하면 도와줄 거 없냐, 그리고 그 지나갈 때는 시선 그런 거 전혀 안 느껴지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미래에는 우리나라에도 약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 때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거는 본인 스스로 차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 예를 들어 난 장애인이니까 지각해도 돼, 난 장애인이니까 늦어도 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스스로 차별을 하냐, 스스로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장애인이어도 나는 지각 안 할 수 있어,
장애인이어도 난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사실은 양쪽이 같이 올라와야 동등하게 같이 갈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비장애인 입장에서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와두름이라는 작품이 그 단순히 그 장애인 영화, 장애인 인식 영화 이런 걸로 그 기억되기보다는 이거를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사회 영화 이렇게 좀 기억이 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영화의 그 대상이 장애인일 뿐이지 이게 비장애인들끼리 또 서로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영화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앞으로의 또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합의가 되신 게 있으신지, 합의가 되시는 게 없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서로 알게 되는 네. 거니까. 늘 합의 없이 제가 너 출연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오는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는 계속 만들고 싶어요. 예능이나 코미디는 사실은 비장애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장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이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비장애인들도 많이 노출되는 이 장르들을 장애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실제로 재밌기도 하고 실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되게 흥이 많고 유쾌하고 재밌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중에 비춰지는 어떤 장애인 영상물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좀 슬픈 내용이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들이 많거든요. 장애인이 나오면 불쌍해 보여야 되고 편지를 주어야 되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게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재미있고 유쾌한 영화랑 영상물들을 계속 만들 거고요. 사실 대중적으로 더 좀 보편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장애인과 그러니까 헐리우드에는 실제 장애인 배우들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외소증을 가진 배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발달장애가 있는 배우가 있다든지 그 배우들이 실제로 헐리우드에서 되게 유명한 배우들과 함께 영화에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에서 사실 그런 영화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비장애인 배우들이 장애인 연기를 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어도 실제 장애인 배우들이 이렇게 상업 영화에 나와서 연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영화를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만들어서 좀 그런 장르들을 좀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게 또 재밌음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여우와 두루미 자체가 뭔가 장애 인권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다기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보면 되게 웃긴 영화거든요. 맞아요. 코미디 같고.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영화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인권 영화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 영화 혹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도 장애인 배우가 실제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영화관에 갔을 때 그냥 장애 인권 영화여서 찾아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크린에 배우로서 출연하는 날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전국 장애인 야협의회에서 유부작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네네. 배우로. 전사들의 합창 기대해주세요. 전사들인가요? 월이요. 월, 대체로 전투와 전사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다음에는 전사들의 합창이었구나. 합창을 하시는 거군요. 그 전사들의 합창은 어디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전국 장애인 차별 연대 그 네.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더라고요. 네네네. 나도 봤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에 들어가도 나와 있고, 네, 맞아요. 유튜브에 전사들의 합창 맞아요. 서도 나와 있고, 네. 전국 장애인 야학 협의회에서 제작한 전사들의 합창 6부작 웹드라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비물을 좀 좀비물이요. 생각하는 대본이 있어요. 그래서 좀비물을 약간 예산이 된다면 사실 분장이 좀 많이 세서 된다면 사실 찍어보고 싶기도 해요. 장애인 좀비물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좀비물. 네. 준비되셨나요? 아이고, 언제든지 준비. 네. 좀비물이 나오면은 킹덤을 이은 그쵸. 대작.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는 서로 너무 사이가 좋으셔가지고 네. 서건일 배우님한테 네. 양준석 감독님이랑 약간 얼굴 빨개지는 그런. 형이죠. 이제 뭐 스스럼 없이 뭐 고민 같은 거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조언을 들어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형이다. 우리 형. 우리 형 양준석 감독님, 양준석 감독님한테 서건일 배우님이랑 동생 같은 생각이 좀 있고, 사실은 가끔 고집 부리고 막 이래가지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하지만, 사실 그래도 뭐 우리 안 봐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이제 가족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싸우더라도 결국에 어쨌든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가족인데, 건희 배우랑 저랑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어떤 서로 막 자신의 의견을 논쟁을 하다가도 뭐 그래도 뭐 그냥 그 정도 하고 우리는 안 볼 사이는 아니니까 라고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제가 막 왜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조금 드렸었냐면, 여우와 두루미를 보는데 이게 장애 비장애 인권 영화도 그렇고 인권 영화에서도 동등한 소통을 이렇게 세세하게 녹여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왜 너무 이렇게 위해주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등한 소통들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지금 배우님이랑 감독님의 소통의 방식? 아니면 영화 제작하는 방식들이 그런 제작 방식부터 그랬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래도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면서도 주시기가 너무 좀 나한테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만들면서. 근데 두 사람 사이가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한다면 전혀 불편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친구들끼리 서로 막 이런 복수들 많이 하니까 서로. 제가 다니던 성당에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대할 때도 저는 이제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랑 대하듯이 되게 똑같이 대해주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다르게 대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냐면 사실은 이 친구도 그냥 친구고 이 친구 다 친구인데 너네한테 하는 거랑 이 친구한테 하는 거랑 다르게 대하면 이것도 차별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하게 보일 수 있고 되게 어떻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계속 노출되어 있고 함께 있으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사촌동생도 그런 얘기를 제 동생한테, 너는 나 장애인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해줬냐면, 너는 자주 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계속 자주 보고 계속 옆에 있으면 전혀 불편한 게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차별을 만들고 편견을 만들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로 다르다는 게 틀린 게 아닌가? 맞아.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은 한 번쯤은 신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 번 보다 보면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장애인도 자주 접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이 생기다 보면은 아예 그냥 비장애인 그런 것처럼 그냥 사람으로 이제 사회에 녹아들었으면 그런 다른 일이 있습니다. 네. 여우와 두루미가 그거를
참 잘 이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장애가 부각되지 않으면서도 그 사이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주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2회 위더스 관악장애인권 영화제 감독과의 대화를 양준서 감독님과 서건일 배우님 함께 했는데 저희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위더스 관악장애인권 영화제 많이 봐주세요.